안녕하세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흔하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나 채권하고는 사실은 흔하지도 않지만 투자한다는 게 근데 이제 어쨌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는 투자하는 수단이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용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빠를 텐데 이런 분야를 접해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게 좀 생소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CAI를 공부하는 목적은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를 우리가 운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류에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또는 프라이빗 에퀴티 투자 수단들 예컨대 펀드도 있을 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펀드 오브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각각의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어떤 겁니까? 이런 좀 전반적이면서도 약간 제너럴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좀 공부를 하고자 해요. 근데 이미 레벨 1에서 프라이빗 에퀴티를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긴 했지만 레벨 2에서는 아주 뎁스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아주 뎁스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벨 1에 있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은 레벨 1에서 했던 내용들에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도 해서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단지 좀 생소한 용어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익숙해지게 되면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시험 볼 때는 그냥 무난하게 시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와 관련해서 페이지 4페이지 맨 앞에 보시게 되면 목차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토픽이 보니까 7개 토픽이 있는데, 프라이빗 에퀴티 마켓 스트럭처. 이게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마켓이 시장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좀 전반적으로 전체 프라이빗 에퀴티 시장을 설명을 하는 거라서, 이런 분야에 우리가 이제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보면 약간은 생소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당되는 게 프라이빗 에퀴티 벤치마킹인데요. 이 프라이빗 에퀴티는 벤치마킹이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주식에 투자해서 주식형 펀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종합주가지수와 비교를 해서 이 펀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쉽게 비교가 가능하지만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는 그렇게 비교 수단이 좀 어렵습니다. 헤지 펀드하고 되게 비슷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이제 벤치마킹 수단에 대한 이야기가 이 두 번째 챕터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드 매니저를 선택을 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것 주로 이런 이야기는 이미 우리 앞에서 했던 헤지 펀드 이야기하고 되게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앤 듀 딜리전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4.5에서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인베스트먼트 프로세스 앤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되게 워디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measuring private equity risk 이것도 좀 아주 어렵죠. 프라이빗 에퀴티 투자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어떻게 측정합니까에 대한 이야기가 4.6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퀴디티 유동성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4.7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계산하는 류의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에 보면은 좀 워디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많이 나올 때는 한 14, 5%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 작게 나오게 되면 한 10%, 11% 정도가 나올 수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본다면, 헤지 펀드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내지는 또 다음 정도, 한 3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이거는 그냥 버립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니고 워디하긴 하지만 내용들만 좀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없어요. 대부분 다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용어와 관련된 것들은 좀 암기를 해놓고 준비를 하시면 시험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303페이지에 프라이빗 에퀴티 마켓 스트럭처라는 걸 봅시다. 이거는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시장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프라이빗 에퀴티는 중의적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어떤 투자 대상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펀드류를 이렇게 이제 펀드레이징 자금을 모집을 할 텐데 그 모집하는 자금을 사모의 형태로 이제 모집하게 되면 그런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프라이빗 에퀴티는 그와 같은 사모형의 펀드를 이용을 해서 투자하는 것도 프라이빗 에퀴티 마켓 이런 개념으로 좀 쓰이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non-public 이 펌, 그러니까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는 기업들, 상장되어 있지 않는 기업들이니까 이 기업들은 대충 보게 되면 인큐베이팅 하는 단계라든지 이런 단계에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주로 보게 되면 스타트업들이 해당이 될 텐데, 그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도 보게 되면 프라이빗 에퀴티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직까지 상장이 안 됐으니까 퍼블릭하게 상장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 프라이빗 에퀴티 투자는 크게 유형으로 보게 되면 대충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바이아웃 펀드라든지 바이아웃 펀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상장이 돼 있는 기업들을 타겟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비상장 기업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장 기업, 비상장 기업 크게 구분 없이 이제 바이아웃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반면에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상장이 되지 않은 기업들이죠. 벤처 캐피탈은. 그래서 이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것도 보게 되면 프라이빗 에퀴티 투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종류로 좀 독특한 투자에 해당되는 게 메자닌 투자 같은 것들도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주로 여기서 이제 포커싱을 하고자 하는 거는 벤처 캐피탈하고 그다음에 바이아웃 펀드하고 여기에 주로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3페이지에 Main Strategies of Private Equity Investment. Private Equity Investment에 이제 주된 전략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Private Equity 펀드는, 제가 자꾸 이제 입에 말이 붙어가지고, Private Equity 펀드가 아주 하나의 단어처럼 나오는데, Private Equity에 투자한다는 거는 굳이 펀드란 말을 뺀 이유가 있어요. 프라이빗 에퀴티에 투자하는 투자의 수단이 있잖아요. vehicle. 그 수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펀드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만을 갖다 꼭 이야기할 건 아니고 프라이빗 에퀴티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할 거라서 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보다는 좀 약간 광범위합니다. Private Equity offers diversification benefit. 상당히 분산 효과를 많이 주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 채권 운용하는 운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식 채권에 대한 코릴레이션이 좀 낮은 자산군을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분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s well as superior long-term return potential. 장기적 투자라서 프라이빗 에퀴티 투자는 헤지펀드하고 이제 독특하게 성격이 많이 다르죠. 물론 헤지펀드도 long-term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는 훨씬 더 long-term 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리턴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through investment in private equity fund, investors are given access to privately held companies. Privately held companies는 아직 상장이 안 된 비상장 기업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PE manager expertise is used to create value through a proactive influence on the operations and the management of investee companies. 그러니까 private equity 매니저들이 프라이빗 에퀴티 이제 펀드를 자금을 모집하게 되면 그 모집된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프라이빗 에퀴티에 자금 모집을 해서 운용을 한다는 거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운용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타겟 컴퍼니들을 갖다 우리가 좀 사거나 지분 참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의 영향을 갖다가 미쳐서 기업의 가치를 좀 높여가지고 전체 펀드의 가치를 높이자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 운용자의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시장을 구분해 보게 되면 organized PE 마켓이 있고 그다음에 informal PE 마켓이 있는데 organized PE 마켓은 주로 기관 투자들이 투자하는 그런 private equity 마켓이고 주로 참여자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인포멀 PE 마켓 같은 경우는 기관 참여자라기보다는 어떤 가문이라든지 또는 어떤 친지나 동료들 이렇게 자금을 좀 모아서 특정한 벤처 캐피탈을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인포멀 PE 마켓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다음 페이지 304페이지에서 The majority of typical institutional investors PE portfolio. 자, 거기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주로 투자하는 거는 어디에 투자하는 겁니까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primary types of strategy. 주로 이제 쓰는 전략은 첫 번째 벤처 캐피탈에 투자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내려오게 되면 buyout. 그러니까 이거는 buyout은 기업 매수하는 거죠. 기업 매수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좀 높인 다음에 다시 기업을 갖다가 팔거나 또는 재상장을 해서, 이제 나중에 출구 전략을 갖다가 이제 택하는 그런 전략이고, buyout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메자닌도 있어요. 메자닌은 사실은 이게 꼭 굳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를 이용을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고, 메자닌 펀드는 그냥 기관 투자자가 다이렉트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프라이빗 에퀴티 쪽에 이 기본 전략 세 가지에 보게 되면 일단은 벤처 캐피탈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아웃 펀드 같은 바이아웃 기업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메자닌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세 종류가 있어요. 벤처 캐피탈 잘 아는 것처럼 자, 벤처 캐피탈은 equity that is a co-invest with the entrepreneur. 그러니까 그 벤처 캐피탈의 창업자하고 같이 자금을 투입을 하는 거죠. 창업자도 자금을 좀 내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도 조금 자금을 투입을 해서 근데 기관 투자자가 투자하는 그 자금이라는 게 지분의 형태로 참여를 하는 거라서 뭐 부채로 돈을 빌려준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잘 되게 되면 그 기업 가치를 지분 참여한 만큼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벤처 캐피탈이 망하게 되면 그 돈을 다 날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벤처 캐피탈도 두 개의 그 스테이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early stage, 이 early stage는 처음에 이제 이 기업을 벤처 캐피탈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early stage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seed stage가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스테이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네요. 시드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회사가 이제 셋업이 되기 전에 그리고 뭔가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기 전의 단계인데 자 이때 시드 스테이지에는 주로 아이디어를 제너레이션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설계를 하고 자금을 모집해 나가는 단계 이런 단계를 시드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스테이지는 실제로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려고 하게 되면 뭔가 이런저런 인력을 좀 우리가 충원을 해야 되기도 하고 어떤 로케이션 장소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그런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때를 우리는 스타트업 스테이지라고 하죠. 이때가 되면은 뭐 진짜 이 회사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사람들도 이제 뭐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면서 또는 어떤 로케이션에서 그리고 새로운 뭐 상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마케팅 노력들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익스펜션 스테이지는,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요, 이 벤처 캐피탈의 초기 스테이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이때는 이 디벨롭먼트 캐피탈 스테이지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보니까 두 번째 문장에 이런 말이 있네요. Have the technology established and the market for its new product.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 기술력을 갖다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품화 시키는 이런 단계를 expansion stag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expansion stage까지는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은 단계는 아닐 거고 점점점 이제 시장을 갖다 확대를 하고 이 상품들이 시장에 많이 침투가 되게 되면 그 익스펜션 스테이지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에서 이익을 갖다 좀 회수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로 투자하는 단계는 early 스테이지에서 주로 투자를 하거나 또는 익스펜션 스테이지에서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익스펜션 스테이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벤처 캐피탈은 제대로 이제 셋업이 확실히 된 거죠. 자기만의 시장을 갖다가 확보를 하고 브랜드를 갖다가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그 뒤에는 뭐 벤처 캐피탈이 IPO를 통해서 시장에 상장을 하거나 금융시장에 또는 뭐 다른 회사에다가 매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스테이지는 두 스테이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주로 뭐 투자하는 거는 그 두 스테이지 중에서 주로 투자하는 거는 early 스테이지에 투자를 하죠. 자 그리고 밑에서 buyout 봅시다. buyout 매수하는 거예요. 기업 매수. capital in the form of debt and equity. 자, 이때 투자되는 거는 부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equity도 필요합니다. 어떤 이미 성숙되어 있는 기업을 우리가 buy out, 살려고 하는 거다, 매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회사를 갖다가 지분을 완벽하게 우리 걸로 인수를 하려고 하게 되면,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은 지분도 필요하지만 그 돈 가지고는 안 되면, 그러면 또 부채도 debt financing도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is used
debt and equity used to acquire shares from the current shareholder. 기존에 있는 주주들로부터 이제 주주들의 지분을 이제 우리는 사와야 될 텐데, 근데 그 기존 기업이라는 게 보니까 established company,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도 이미 제대로 설립이 잘 돼 있는 기업들입니다. A buyout is a change in ownership. 구체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buyout의 definition은 change in ownership, 그러니까 소유권의 변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죠. Funded by a supporter of PE investor. 그러니까 이 주인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 지분을 사야 될 텐데 그 지분을 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돈을 private equity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게 됩니다. Unlike with a venture capital, the portfolio company within a buyout fund is typically well established with a tangible assets. And is well beyond the cash burning stage that venture capital companies are in. 그러니까 이 바이아웃 하는 경우는 주로 벤처 캐피탈이 말을 하는 벤처 캐피탈의 단계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early stage, expansion stage 요 두 단계가 아닌 그때는 돈이 많이 필요하죠. 이제 이 두 단계에서는. 근데 이 두 단계를 지나서 이미 잘 설립이 돼 있는 제대로 이제 구축이 돼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바이아웃은 잘 돌아가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그래서 thus debt financing can be used for the part of a transaction called leveraged buyout.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부채까지 차입을 해가지고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 거를 LBO라고 합니다. Leveraged Buyout. 이 Leveraged Buyout이 뭐 이런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와 같은 집을 사려고 하게 되면 내 돈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그 집을 사기 위한 돈이 충분히 다 없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그 집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집을 사게 됩니다. 뭐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기업을 사려고 하는데 내 돈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나도 일부의 돈을 투자해서 그 기업을 삽니다. 자, 이런 것들이 LBO입니다. 자, 그리고 뭐 매니지먼트가 그 기업의 그 경영자가 이 기업을 사는데 만약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이 경영자라고 하면 전문 경영인입니다. 주주는 따로 있고 전문 경영인이 따로 있는데 이 전문 경영인이 내가 그냥 이 회사를 갖다가 주주처럼 이렇게 한번 주식을 사서 내 회사로 만들어 볼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MBO고요. 매니지먼트 바이아웃. 그 다음에 외부의 전문가를 좀 영입하는 경우는 MBI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Public to Private Transaction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P2P Transaction. 자, when a public company is purchased in full and delisted from the stock exchange. 자,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바이아웃 펀드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을 갖다가 이제 사버립니다. 근데 그 기업의 상장 요건에 보게 되면 주식에 대한 분산 요건이 있습니다.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 분산 요건이 있는데 그 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끔 한 명이 기업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이 바이오 펀드가. 자, 그러면 그 주식 상장 기업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주식 분산 요건을 갖다가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상장을 못하게 됩니다. 상장 폐지죠, 이제. 그래서 일단은 주식 상장된 상장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합니다. 그럼 비상장 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한 다음에, 상장 기업이 되게 되면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제약 요건들도 많아요. 규칙적인 외부 감사도 받아야 되고, 주주총회도 열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이 있는데, 비상장 기업은 그런 제약으로부터 좀 자유롭죠. 자, 그래서 일단은 상장 기업으로부터 이제, 상태로부터 주식 분산 요건을 갖다가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뭐, 바이오 펀드가 그 회사를 확 사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이 되고,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이 회사에서 나가는 자금을 갖다가 다 이제 통제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 수익이 남는 돈은요, 다 어디에만 쓰는 거냐면 전부 다 부채를 갚는 데만 다 쓰겠습니다. 이미 부채를 자금을 조달해서 이 기업을 샀으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전부 다 부채 갚는 데 다 쓰게 되면 그 시간이 좀 꽤 걸리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 부채를 다 상환하게 되면 그러면 전체 기업의 가치는 누구 거냐면 다 주주 겁니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그 오래 걸리는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전부 다 채권 상환하는데 부채 상환하는데 다 뜯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기업은 전체가 주주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수익률이 대단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바이오 펀드는 이제 이렇게 P2P 트랜잭션처럼요, 퍼블릭 투 프라이빗 트랜잭션처럼 이런 게 후속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아예 바이오 펀드를 구성을 해서 실제로 기업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자닌은요. 메자닌은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건데요. 그런 류의 상품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주로 보게 되면 그 메자닌에 해당되는 게 그 부채에다가 채권에다가 뭔가 워런트 같은 신주 인수권을 붙여주는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메자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This is capital provided through subordinate debt issuance. subordinate debt은 후순위 채죠. 자, 어떤 회사가 후순위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후순위 채권은 선순위 채권보다는 뒤로 밀리죠. 그러니까 후순위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혹시나 이 기업이 잘못됐을 때에 잔여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요, 선순위보다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불리하죠. 근데 이제 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함과 동시에 이 회사가 또 거기다가 스위트나 어떤 사탕 같은 걸 붙여놨는데 그 후순위채에 붙여놓은 사탕 같은 게 예컨대 신주 인수권입니다. 채권에다가 신주 인수권을 붙여놨으니까 신주 인수권을 띄어서 그 회사에 가서 내가 이제 신주를 갖다가 사겠어요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회사의 주가가 상승했을 때 내가 산 신주에서 수익이 되게 많이 발생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채권은 채권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신주 인수권은 다시 주식에 대한 청구권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설사 그게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에는 주식이기도 채권이기도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주식의 속성도 좀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메자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along with that, conversion rights or warrant may be issued. conversion right,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convertible bond죠. convertible bond를 발행할 수 있고 bond with warrant 같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he advantage of mezzanine financing is more predictable cash flows. 이거는 mezzanine financing을 하게 되면 어차피 채권을 들고 있으니까 그 채권에서 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에 그냥 투자하거나 벤처 캐피탈의 지분의 형태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금 흐름 예측이 조금은 좀 더 쉽습니다. While disadvantage is lower returns relativity, the PE firms discussed previously. 근데 앞에 있는 두 경우, 근데 벤처 캐피탈이나 바이아웃 펀드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좀 낮은, 왜냐면 현금 흐름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채권이 하나가 있으니까 위험이 좀 덜 하죠. 그런 면에서는 수익률이 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요, 주로 이제 벤처 캐피탈하고 바이아웃 쪽으로 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메자닌 쪽은 아니고, 메자닌은 이미 기성의 상품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순위에 붙어 있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든지 또는 컨버터블 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상품들로 나오니까 기관 투자자가 원하기만 하게 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펀드 형태로 굳이 이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그 펀드에 조달된 자금을 통해서 이용을 해서 펀드 위드 워런트를 사자 이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펀드를 굳이 구성을 해가지고 집단으로 좀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바이아웃 펀드에 주로 해당이 되고 그거 말고는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리 있잖아요. 투자할 수도 있고 또는 펀드를 구성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또 밑에 304페이지 밑에 two other private equity strategy가 있는데요. 하나는 rescue가 있고 replacement capital이 있습니다. rescue는 구출한다는 뜻이잖아요. 얘는 이제 주로 턴어라운드 단계에 있는 기업.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재무적 어떤 공경을 겪고 있다가 지금 턴어라운드에서 기업이 회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회생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자는 것들이 이제 레스큐 전략이고, 그 다음에 또 리플레이스먼트 캐피탈은 이미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같은 걸 갖다 하나 있잖아요. 그죠? 어딘가는 운용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A라는 기업이 그 펀드에 이미 투자를 한 거죠.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A라는 기업이 되게 부러워요. 왜냐면 그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대단히 좀 성공적으로 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의 투자 지분만큼을 제가 있잖아요. A라는 기업으로부터 도로 살 수 있다. 이러면 A라는 기업을 제가 대체할 수 있잖아요. A라는 기업은 빠져나오고 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세컨더리 투자인데 프라이머리 투자는 아니고 남이 이미 투자한 거에 대한 지분을 내가 다시 사오는 구조라서 이런 거는 이제 세컨더리 퍼처스 스트래티지라고 합니다. 리플레이스먼트 캐피탈은. 자, 305페이지에 보시면 메인 디퍼런스 between 벤처 캐피탈과 바이아웃 두 가지의 구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피규어 1에 보게 되면 벤처 캐피탈 vs 바이아웃이라고 해서 두 개가 뭐가 다릅니까? 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어프로치로 보게 되면
그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이건 신상품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시장에 창출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살아나갈 거예요라는 거고, 반면에 바이아웃 같은 경우는 기업의 구조 조정이라든지 또는요 그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자본 구조의 조정.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채와 자본이 같이 이제 병존하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자 이거를 나중에 부채를 다 없애버리고 나중에 자본의 형태로만 다 바꿔서 전체 기업의 가치가 주주한테 나가게끔 만든다든지 뭐 이런 류의 그 방법을 쓰고자 하는 게 바이아웃 펀드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뭐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few winners, many write-off.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 도전은 하지만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많은 그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바이아웃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이미 잘 그 이스태블리시 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을 갖다가 살려고 하게 되면 인수를 딱 하려고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 바이오 펀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있잖아요. 타겟 컴퍼니에 대한 조사가 아주 철저하고, 그리고 뭐 규모 돈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 애초에 이제 바이오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주로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펀드에 투자하는 게 기업들 투자하는 기관들도 보게 되면 되게 기업 분석에 대한 일가견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펀드를 모집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타겟 컴퍼니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게 되면 그러면 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유망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로 대상이 되다 보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러다 보니까 성공률도 좀 높아요. 자, 파이낸싱은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리미티드 신디케이션,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한번 투자하자 이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veral investment round, 그러니까 투자하는 단계가 여러 번의 단계가 있습니다. 한 번만 투자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번에 후속으로 다음번 투자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그 다음에 바이아웃 펀드 같은 경우는 large investment, 한 번에 있잖아요. 대량의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주로 많고, 클럽 딜. 여기서 말하는 클럽 딜은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는 그냥 컨소시엄입니다. 컨소시엄. 그러니까 기업들이 혼자만 있잖아요. 솔로로 딜을 하는 게 아니고 클럽 딜을 하는 경우는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연대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죠. 뭐 모니터링 하는 거는 벤처 캐피탈인 경우는 이제 성장이 잘 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면 되고, 바이아웃 펀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현금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뭐 섹터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스테이지는 시드 스테이지, 스타트업 스테이지, 익스펜션 스테이지. 벤처 캐피탈은 기업의 스테이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처음에 이제 시드머니를 갖다가 필요로 해서 마치 씨를 뿌리는 단계, 아이디어를 제너레이션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단계, 스타트업은 실제로 기업을 이제 설립해서 설립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 물리적 공간도 만들고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익스펜션은 제품이 실제로 시장에 나와서 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거기까지죠. 그게 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성숙하는 멀추어 단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성장이 좀 아주 스테이블한 성장이 되는, 그 스테이블한 성장에서 대부분 보게 되면, 그 다음 다시 있잖아요. 점프업이 안 되게 되면 시장이 좀 세츄레이션, 포화가 되게 되고, 포화되게 되면 그 뒤에는요, 점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기업의 단계로 보게 되면, 그렇게 시드부터 시작해서 스타트업, 익스펜션, 머추어, 스테이블, 그로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세분해 볼 수 있는데, 벤처 캐피탈과 바이오 펀드는 어떤 기업의 단계에 대해서 타겟팅하는 게 좀 다르죠. 석세스 팩터는 엔트러프로너 베킹,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창업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 창업가와 같이 코워크를 해서 어떻게 이 기업을 좀 처음부터 잘 키울까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창업가의 도전 정신, 창업 정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반면에, 바이오 펀드 같은 경우는 이미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업한다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좀 구조 조정을 하기도 하고 자본 구조를 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경험 있는 매니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니저라는 것은 경영진이죠. 경험 있는 경영진. 자, 넘어가서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From an investment standpoint, 투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employing several different PE strategies which often show low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may provide significant diversification benefit.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 형태의 PE 전략을 쓰는 게 보면은 서로 간에 좀 독립성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코릴레이션이 낮아요. 분산 효과 면에서는 되게 좋죠.
buyout transactions which are typically buyout 하는 경우는 주로 상장한 회사에 지분을 매입하는 게 아주 대부분이긴 한데 buyout transactions which are typically debt financed 주로 보게 되면 그 기업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채 debt financing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do well when public equity market are doing poorly and the debt is cheap.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주식시장이 상장회사의 지분을 매입할 때 상장회사의 지분 가격, 그러니까 주가가 되게 높게 되면 되게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 회사를.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이제 그 주식시장이 그렇게 썩 화랑이 아니고 그 내가 타겟팅하는 기업의 주가도 상당히 낮을 때에 그러면 나는 그 기업을 사게 되면 필요한 자금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금융시장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을 때에 이때 있잖아요. 우리가 바이아웃 펀드, 바이아웃 트랜잭션이 실제로 실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거, 근데 이제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Case of extreme financial crisis will often cause,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 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 때때로 cause both poor equity performance and the widening of a credit spread, which will likely hinder leverage buyout transaction from occurring. 아주 그 극단적 상황이 발생해서 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 그때는 주가도 폭락을 하고 채권의 가치도 폭락을 하고 이랬을 텐데, 이럴 때는 좀 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오 펀드를 실행을 하기가. 자, 그 밑에서 venture capital investment rely on the stock market for profitable asset. 그 venture capital에 대한 투자는 결국은 나중에 처음에 seed stage부터 시작해서 스타트업 스테이지, expansion stage까지 이제 끝나고 나면 대부분 상장을 통해서 기업을 갖다 이제 상장을 해서 IPO 같은 상장을 해서 투자를 갖다 회수하자 주로 이런 목적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invest rely on stock market for profitable asset. 그러니까 좀 이익이 나는 상태로서 빠져나오려고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되게 좋아야 됩니다. And will therefore show high correlation to small cap indices as the exit time frame gets closer.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빠져나올 시점에서 주가가 화랑이에요 이렇게만이 상장했을 때는 높은 주가로 상장을 해서 높은 수익을 얻고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VC should also do well in bull market as trade volume and IPO volume rises.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좀 좋은 성과가 나오냐면 bull market에서 좋은 성과가 나와요. 근데 relative to stability of returns and minimization risk for buyout. 근데 buyout 펀드 같은 경우는 그 수익률 자체가 좀 그렇게 완전 폭망했어요. 이럴 일은 별로 없고, 왜냐면 아주 면밀한 그 due diligence를 통해서 기업을 갖다 인수하기 때문에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그런 변동성이라는 게 좀 낮은데, 리스크도 좀 낮고요. 반면에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언제. 그래서 more volatile 합니다. 자, 그 밑에서 VC and buyout transaction business model,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미 설명드린 그 내용들을 갖다 다시 한번 재정리한 내용인데,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VC are often high in volume and small in amount.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시장의 거래 규모 자체는요, 볼륨 자체는 되게 큰 시장인데 반면에 투자라는 금액들은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기 위해서 바이아웃 펀드처럼 기업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좀 작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전체 거래량 면에서 본다면 되게 많은 거래량이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하나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은 보게 되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because they are really development projects that cannot be exited early.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빠져나오긴 되게 어렵고 나중에 상장을 통해서 나중에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consider long-term investment, 장기 투자로 있잖아요. 장기 투자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험이 되게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펀딩을 하는 것도 한 번 펀딩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의 단계에 걸쳐서 계속적인 펀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multiple incremental funding round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the ultimate goal is to create a company that can be taken public.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립된 회사를 우리는 public, 상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궁극적 목표입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buyout investment가 있는데 often smaller in volume. 그러니까 거래량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래 빈도도 많지 않고 buyout 펀드가. 근데 한 번 투자되기 위한 돈은요, 대단히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large capital requirement,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고, 그 다음에 given their focus on established business, 어디에 포커싱 하는 거냐면 이미 설립되어 있는 비즈니스에 포커싱을 하고요. 그리고 아주 면밀한 듀 딜리전스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fear of failure, failure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패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자, 또 밑에서 VC and buyout transaction에서 딜 구조. 벤처 캐피탈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do not incorporate debt, 부채를 주로 이제 필요 없고 지분 투자 형태로 대부분 들어가고 있다게 되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벤처 캐피탈의 수익률이라는 거는 그 기업을 일단은 만들어 나가고 기업을 계속해서 이제 성장시켜 나가고 한 과정에서 이제 그 수익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로스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듀 딜리전스 실사하는 부분도 보게 되면 뭐를 주로 이제 실사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 회사의 자본 구조가 좀 뭐 부채 의존도가 높지 않나 이런 개념이 없죠. 벤처 캐피탈은 부채를 쓰지 않고 대부분 이제 주주 지분으로 투자해가지고 회사를 처음에 키우는 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 자본 구조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 이런 개념보다는 하고자 하는 사업의 그 마켓, 사업 마켓이나 그 섹터가 어떤 섹터고 그 마켓의 뭐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실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실사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 밑에 buyout transaction 보시면 use both debt and equity, 그러니까 둘 다 있잖아요. 뭐 debt financing, equity financing 둘 다 필요하고 그리고 그 부채는 어떻게 갚는 거냐면 인수한 기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있잖아요. 부채를 갚습니다. Unlike with venture capital, financial due diligence is substantial. 그러니까 financial due diligence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Financial engineering은 뭐 가로 속에 나와 있지만 the process of developing an optimal capital structure is often deployed. 그러니까 자본 구조를 어떤 구조로 만들게 되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최적일까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열심히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가장 높여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본 구조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 뭐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했는 것처럼 그 P2P 전략이 있었습니다. 퍼블릭에서 프라이빗으로 바꾸자. 상장 기업에서 비상장 기업으로 바꾸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의 현금 흐름은 전부 다 부채 갚는 데다 쓰고 나중에 기업 전체의 가치가 그러면 주주한테 오게끔 그렇게 만들자. 뭐 이런 류의 이제 방법도 쓰겠습니다. The primary driver of a successful transaction is the buyer manager's ability to look at a target company's balance sheet and extract operational efficiency. 그래서 뭐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게 그 경영진, 그러니까 private buyer 펀드에서 실제로 buyer 펀드 같은 경우는 경영진을 갖다가 이제 기업을 사게 되면 그 기업의 경영진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그 기업의 경영진을 그대로 쓰게 되면 구조가 MBO 구조가 되죠. 근데 이제 그 기업의 경영진을 쓰지 않고 경영진을 확 바꿔버린 다음에 새로운 있잖아요. 전문 경영가를 집어넣어서 기업의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MBI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제 그 기업을 갖다가 좀 스트럭처를 바꿔볼까라는 것과 그리고 그 스트럭처를 바꾸면 회사가 좀 잘 살아나겠다는 것을 좀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주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를 보고 이런 비용 요소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자산이라든지 사업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페이지 307페이지로 보세요. venture capital and the buyout transaction role of the PE manager. 이제 private equity manager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두 개가 조금씩은 다른데, venture capitalist는 deal with the entrepreneur. 그러니까 그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벤처 캐피탈의 창업가하고 같이 있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딜은 그 창업가하고 이제 같이 이제 딜을 해야죠. 그리고 focused on launching a new and emerging company. 그 새로운 회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쪽에 있잖아요. 제대로 딱 회사를 세우는 데까지 그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밑에 buyout manager deal with experienced manager. 근데 이 buyout manager 같은 경우는 그 experienced manager, 여기서 말하는 experienced manager는 이제 경영진이죠. 아주 좀 경험이 있는 구조조정 전문가라든지 이런 류의 사람들 하고요. 전문 경영인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죠? 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focus on the assets of established company. 어디에 이제 그러면 집중을 할 거냐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 이게 뭐 자산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인적 자산도 있을 거고,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의 공장이나 설비나 어떤 사업 자산, 사업 구조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거기서 인적 자산을 갖다 어떤 식으로 좀 조정을 하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게 되면 효율성이 가장 높아질까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significant resources are spent analyzing specific investment and making adjustment to the business model.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금 established 돼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 구조, 그다음에 물리적 자산 구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분석을 해서 어떻게 얘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 활용하는 게 이제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그 활용을 갖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류의 투자들이 이미 이 회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투자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합니다. 이 사업은 좀 줄인다든지 이 사업은 좀 늘린다든지 뭐 이 사업 자체는 아예 그 사업 자체를 드랍시킨다든지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좀 조정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이제 높여야죠. 그래서 이런 일들, a buyer manager will look to 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라는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바로 밑에서 P fund as intermediaries라고 봅시다. 인터미디어리는 중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류의 어떤 특정한 타겟 컴퍼니가 하나 있는데, 저 회사는 정말 경영진이 조금 약간 멍청해. 내지는 사업을 그것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업을 이렇게만 바꾸게 되면 대단히 턴어라운드해서 잘 될 수가 있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기업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런 딱 기업이 하나 있는 거예요. 타겟 컴퍼니죠. 그러니까 지금 돈은 그런대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만 조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딱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회사를 인수하자. 자, 저 회사를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 인수할 때 이제 돈이 필요하죠. 필요한 돈을 갖다가 저 혼자서는 인수 못하게 되면 컨소시엄의 형태로, 클럽 딜의 형태로 있잖아요. 자금을 모집을 해서 그럼 인수하면 되지 않겠니? 그런 것들이 바이아웃 펀드죠. 그래서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류는요, 또는 마찬가지 벤처 캐피탈도 마찬가지예요. 자, 벤처 캐피탈이 내가 돈이 좀 있고 그 벤처 캐피탈에 좀 투자를 해서 그 벤처 캐피탈이 회사로서 성장을 하게 되면 나는 주요 주주로서 나중에 IPO를 통해서 수익을 되게 많이 얻고 나오겠다. 이런 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어떤 벤처 캐피탈에 투자해야 되는 건지 나 잘 모르겠어요. 잘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혹시나 벤처 캐피탈 하나만 투자했다가 말이죠. 저 벤처 캐피탈 한 개만 딱 투자했다가 그래서 망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벤처 캐피탈에다가 좀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분산해서 투자할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나와 똑같이 벤처 캐피탈에 있는 투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그러면 돈을 조금씩 내자. 나도 1억 낼게. 너도 1억 내고, 너도 1억 내고 해서 한 100명쯤 모여서 100억 좀 모으자. 그 100억 주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0억이란 풀을 자금을 모집한 다음에 이 돈을 이용해서 한 대여섯 군데의 벤처 캐피탈에 좀 분산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서너 개는 망하더라도 그래도 한두 개는 살아남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지 않겠니? 자,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죠. 그러려고 하게 되면 펀딩을 해야 됩니다. 펀드를 모집해야죠. 그게 PE 펀드입니다. 자, the role of PE fund is to facilitate investment in private equity. 여기서 말하는 private equity는 그냥 private equity market입니다. private equity market. 자, 이 private equity market에 대한 투자를 말이죠. 조금 facilitation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PE 펀드입니다.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얘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또 내려오셔가지고 PE firm도 있어요, firm. 펀드 말고 firm. private equity firm이에요, firm. 이 private equity firm은 하나의 기업인데 이 기업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를 갖다가 있잖아요. 운용하는 기업 같은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펌이 되게 많은 펀드들을 갖다가 운용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밑에 있는 하나하나의 펀드들은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거기서 private equity firms can also take advantage of certain economic inefficiencies that are found in the traditional corporate structure. 그러니까 PE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 타겟 펌 같은 회사라든지 또는 다른 우리가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 투자의 대상이 있는데 그 투자의 대상이 보니까 뭔가 좀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런 효율적이지 못한 거를 우리가 들어가서 조금만 있잖아요. 효율성만 높이게 되면 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거야. 자, 그렇게 그런 류의
전략만 그런 류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PE 펌입니다. Private Equity Firm. PE 펌은 기본적으로 뭐 회사 사서 있잖아요. 다른 회사를 사가지고 그 회사를 확 탈바꿈 시켜가지고 수익을 얻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PE 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PE 펌은 또 펀드들도 많이 이제 또 새끼 펀드들도 되게 많이 운용도 하고 있습니다. The primary function of PE 펀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생략하고요. 그 점점 찍어놓은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fund typically structured as a limited partnership. 자, 이 펀드를 모집을 하게 되면 이 펀드가요 하나의 합자 회사의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합자 회사에는 두 가지 있잖아요. 그 유한 책임 사원과 무한 책임 사원 두 가지 이제 구조가 있죠. 그래서 이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 다 리미티드 파트너십, 그러니까 유한 책임 사원으로 LP로 투자하게 되고 LP는 돈만 내는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GP는 실제로 이제 그 모집된 돈을 가지고 원래 펀드에 쓸린 목적에 해당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이 GP입니다. GP는 뭐 일반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개인들이 몇 명이 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또 어떤 기업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these fund which are set up by fund management companies referred to as a PE firm. 이 펀드를 매니지먼트하는 기업들을 갖다가 PE firm이라고 한다. 앞에서 한번 나왔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LP, put money into these unregistered fee fund. 그러니까, 뭐, 이런 unregistered fee fund는 비상장이죠. 굳이 있잖아요. 공개를 할 이런 펀드 모집합니다라는 공모형 펀드가 아니고 사모형의 펀드로 이제 모집을 한 거죠. 그 사모형의 펀드에서 LP는 자금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모형의 펀드가 되려고 하게 되면 그 공개 모집을 하기 위한 요건 내에서 뭐 다수 투자자, 불특정 다수 투자자가 있잖아요. 이 펀드에 투자하면 이러면 안 되고 아주 소수에 있잖아요. 몇 명 이하의 사람들만 투자하는 구조. 이렇게 돼야만이 PE 펀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목적은요, for the purpose of investing in privately held company. private held company는 아직까지는 상장되어 있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상장되어 있지 않는 기업들이죠. private held company는. 그리고 다음 페이지, 308페이지에서 general 파트너가 있네요. GP. 뭐, investment professional.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전문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타겟 컴퍼니를 찾아내기도 하고, 실제로 투자를 실행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GP가. 그 펀드의 운용자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네 번째에서 even though limited partnership shares are inherently illiquid, secondary transaction in which private equity changes hands before fund termination may exist. 그러니까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라는 게 롱텀 있잖아요. 그죠? 장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자, 사모펀드에 투자를 할 때는 사모펀드에 이제 GP에 해당되는 또는 뭐 PE 펌에서 프라이빗 에퀴티 펌에서 있잖아요. 투자자를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 모집을 할 때 투자 금액 자체가 일단은 허들이 되게 높아요. 뭐 100만 원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림도 없고 한번 콜이 올 때마다 이제 돈을 갖다 투자해야 되는 금액의 단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는 이 타겟 컴퍼니가 안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사실은 바이아웃 펀드예요. 그래서 기업들을 갖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겟 기업이 뭐죠? 이게 타겟 기업이 사실은 복수계가 있는데 지금 그중에 어느 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복수계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야 그러면 확실한 목표 컴퍼니가 뭐지?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있잖아요. 확정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투자할 때에 대규모의 돈이 있잖아요. 그죠? 한 번에 돈 다 주세요. 이러진 않고, 큰 투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라지 인베스트먼트가 되긴 하지만, 라지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약정만 하게 됩니다. 자, 저희 회사는 뭐, 얼마를 투자할게요. 예, 근데 우리는 한 뭐, 500억만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500억 투자한다고 커미트먼트 약정만 하면 돼요. 사모펀드에다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00억 투자에 대한 약정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타겟 컴퍼니가 정해지고 이런 단계 쭉 가게 되면 그러면 캐피탈 콜이 옵니다. 돈 내세요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 캐피탈 콜이 오게 되면 500억을 다 내야 되는 거냐?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고 이번에 필요한 돈은 100억이니까 100억만 내세요 하면 100억만 내고 그 다음번에 또 콜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 200억 내세요 하면 200억 내고 이런 식으로 캐피탈 콜이 오게 되면 그때 있잖아요. 그죠? 돈을 갖다가 내면 됩니다. 500억까지 나는 약정을 했으니까 500억까지만 내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에 대한 지분의 권리를 나중에 수익의 형태로 바꿔서 나오기까지에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이 지분을 갖다 누구한테 양도를 하고 싶어요. 이제 이 양도를 하는 것도 마음대로 그러면 양도한다 이렇게 되지는 않고 다른 이제 같은 투자하는 투자자들부터 있잖아요. 승인을 얻거나 이런 절차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지분을 갖다가 제가 투자한 지분을 남한테 양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시장이 세컨더리 마켓인데 그런 세컨더리 마켓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may exist 있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내가 빠져나올 수도 있죠, 이제. 내 지분을 매각을 하고. 자, 그리고 그게 두 번째 패러그램에서요. Given the inherent asymmetry and the incomplete nature of information in PE market, specific agreement are needed to address a conflict of interest and moral hazard.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좀 아직까지는 잘 안 정해져 있어요라든지 그 다음에 GP는 그래도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돈을 모집하게 되면 어디에 투자를 할 거다라는 걸 갖다가 잠재적으로 포텐셜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LP는 잘 모르죠,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다 보니 혹시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해관계 상충의 서로 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있잖아요. LP하고 GP 간에는 이런 식으로 했던 앞으로 이제 그 룰을 갖다가 좀 지키겠습니다라는 어그리먼트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어그리먼트. 그리고 그 어그리먼트에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만약에 수익이 나오게 되면 이 수익을 누가 먼저 가져가는 겁니까? LP가 먼저 가져가는 겁니까? GP가 먼저 가져가는 겁니까? 그 다음에 GP는 도대체 또 얼마까지 가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혹시나 프로핏 쉐어링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떤 구조로 쉐어링 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The Limited Partnership Structure는요, 보니까 7년에서 10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기간 자체가 길고, Commitment는 약정액입니다. 약정액. 투자 약정액인데, 투자 약정액은 나중에 as needed. 만약에 콜이 오게 되면, 그때는 drawdown. 그 약정액 중에서 일부의 금액들을 갖다 저는요, 돈을 내야 됩니다. 빈티지 이어는 포도주에서 쓰는 이야기죠. 생산 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when the fund first draw capital, 처음으로 자금이 투입된 시간, 그 연도를 빈티지 이어라고 하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요. 투자가. 그리고 distribution of cash or in-kind securities to investors from realization. 나중에 실제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이 발생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요? 현금을 갖다가 distribution, LP하고 GP 간에는 나눕니까? 라든지 또는 in-kind security는 그 타겟 컴퍼니의 주식을 갖다 우리가 샀잖아요. 그 주식을 갖다가 어떻게 나누는, 주식을 만약에 나눈다라고 하게 되면 해물 주식은 그럼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겁니까? 라든지 이런 류의 룰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서 보면 and provisions for carried interest. carried interest 말이 있네요. carried interest는 성과 보수죠. 성과 보수. 그러니까 성과 보수를 어떤 식으로 또 GP는 가져가는 겁니까에 대한 그런 provision 조항들도 필요합니다. GP가 잘하게 되면 GP도요. 일정한 수익을 자기들이 쉐어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익 쉐어링하는 그런 조항들이에요. 자, 바로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니까 그 두 번째 줄에 오른쪽 끝에 the four main forms of fee fund intermediation. 그러니까 그 fee 펀드의 private equity 펀드가 일종의 중개 역할을 하는데 투자자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자금을 투입해야 될 그런 데하고 투자자가 그 목표물에다가 바로 다이렉트 투자를 하지 않고 어떤 중간을 거쳐서 가죠. 이제 그런 것들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인데 대충 한 네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펀드 오브 펀드가 있죠. 펀드 오브 펀드는 그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죠. 마치 헤지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잖아요. 펀드 오브 펀드인 것처럼.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오셔가지고 PE 펀드는 그냥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입니다. 그리고 PE 펀드 with co-investment 할 수도 있어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내가 투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 기업에다가 직접적 투자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를 동시에 한 기업에 하고 싶다. 이렇게 다 할 수 있죠. 그게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with co-investment고.
자, 그 다음에 direct investment in private equity, 뭐, 또는 이제 아직 비상장 기업이긴 한데, 거기다 내가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할 거예요. 그냥 뭐, 펀드 필요 없고, 내가 직접 투자할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고, 뭐, 크게 보면은, private equity에 투자하는 형태는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밑에서 B-fund of fund as intermediaries. 이것은 이제 재간접 펀드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나옵니다. 뭐, 재간접 펀드는요, 그,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인 거죠. 뭐, 재간접 펀드는 우리가 이미 그 헤지 펀드에서도 한번 공부했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더블 레이어 오버 피. 그러니까 이중으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구조가 그, 펀드 오브 펀드가 가지고 있는 되게 큰 걸림돌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좋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펀드가 좋은 펀드인지를 잘 모르니, 그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아주 뛰어난 매니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매니저를 내가 고용하는 게 충분히 있잖아요. 정당화되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하는 그 펀드의 매니저는 그와 같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펀드가 좋은 펀드인지를 갖다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자,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좀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고용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이중의 직업 구조를 충분히 정당화시킬 수 있다. 그럴 때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재간접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308페이지 밑에서 Private Equity Fund of Fund represent the most common type of institutional investment program.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사모펀드 하나에 투자하자 이런 것보다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는 그냥 재간접 펀드에 투자하자. 이게 한 번에 분산 효과를 누린다는 면에서는요,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미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재간접 펀드에 대한 이야기가 309페이지 저 위에 볼게요. 맨 위에서 309페이지. The following activities are managed by fund of fund. The fund of fund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까? 그게 첫 번째, primary investment into newly formed limited partnership에서, primary investment는 그냥 직접 투자를 하는 거죠.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다가 재간접 펀드가 직접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primary investmen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있는데, 여러 개의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중에서, 특정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있잖아요. 그죠? 투자자를 모집을 해요. 그러면, 펀드 오브 펀드 매니저는 거기다가, 그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다가, 우리가 그러면 LP로 참여할게요. 라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그게 프라이머리 인베스트먼트예요. 근데 그 투자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펀드 오브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타겟 컴퍼니를 도대체 뭘 들고 있는지를 갖다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어떤 타겟 컴퍼니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는요, 블라인드 풀이라고 합니다. 블라인드 풀. 거기서 blind pool refers to the fact that investors do not have a knowledge of the component of the fund portfolio before making capital commitment. 그러니까 이 private equity 펀드가 도대체 어떤 타겟 컴퍼니들을 갖다가 있잖아요. 목표로 하고 있고 나중에 그 중에서 어떤 게 실제로 바구니에 담길 건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몇 개의 타겟 컴퍼니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알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목표로 한 타겟 컴퍼니들이 다 담기는 것도 아니고 바구니에. 그러다 보니 사실상 보게 되면 어떤 게 될지는 몰라서 일종의 블라인드 풀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베스트먼트 하기도 해요. 재간접 펀드의 매니저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있잖아요. 그죠? A라는 기업에 투자한답니다. 그러면, 재간접 펀드 매니저는 A라는 기업에 내가 그럼 직접적 투자도 하고,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secondary investment into portfolios of direct investment or existing fund. 그 다음에 secondary investment는 이미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빠져나오고자 할 때 그 빠져나오고자 하는 지분을 갖다가 있잖아요. 매입하는 형태가 secondary investment예요. 자, 거기에서
자, 309페이지에 바로 3개 찍은 거 바로 밑에 보시면 helping to offset the blind pollution, a fund of fund may already have a relationship with a specific fund managers via existing investment. 그러니까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몇 개의 타겟 컴퍼니들이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가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매니저의 구조를 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매니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회사가 바구니에 더 베스킷에 담길 건지를 갖다가 미리 있잖아요. 그죠? 좀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 패러그래프에 due to the added layer of management fees, fund of fund may be considered less efficient than direct fund investment or single GP fund. 그러니까 제가 이제 펀드에 투자를 하지 말고 그냥 프라이빗 펀드에 직접 투자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중으로 지급한 그 수수료 구조 때문에 even with the disadvantage, the extensive resource required to manage a portfolio of PE fund internally. 만약에 우리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직접 투자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각자의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대한 실사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들이 어떤 타겟 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실사도 또 해야 되고, 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를 누군가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 전문가한테 수수료를 좀 주고 있잖아요. 네가 좀 해줘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게 펀드 오브 펀드 구조죠. 그리고 거기서 네 번째 문장에 보게 되면 carried interest is an additional cost for fund of fund investing. carried interest는 그 성과 보수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냥 profit sharing입니다. profit sharing.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규칙적으로 나가는 매니지먼트 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과 보수도 있잖아요. 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사모펀드라는 게 수익률 구조가 수익 구조가 두 가지 구조라서 매니지먼트 피, 그 다음에 성과 보수 두 가지 구조가 있어서 어쨌든 성과 보수도 또 지불해야 된다는 면에서는요, 사모펀드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이런, 펀드 오브 펀드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개별적인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도 보게 되면 매니지먼트 피와 그 다음에 캐리드 인트러스트 구조가 있고, 펀드 오브 펀드도요, 매니지먼트 피하고 캐리드 인트러스트 구조가 있으니까, 결국은 더블 레이어 피라고 말하는 그 피에는요, 두 가지가 있죠. 매니지먼트 피도 있고, 캐리드 인트러스트 구조가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오셔서 밑에 패러그램에 fund offer quick and diversified access to PE market and as such they are seen as a relative safe havens for PE investors. 그러니까 뭐 어떤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성공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여러 군데 분산을 하고 싶은데 그 분산하는 걸 나는 잘 못하겠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펀드에 딱 투자하게 되면요, 미리 한 번에 분산을 다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 맨 마지막 패러그램 내려오셔서 successfully investing in PE fund requires the ability to assemble portfolios, trained investment judgment, liquidity management resource, and large network of contact to gain access to high quality fund. 그러니까 뭐 대단히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요건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this access can be very competitive and can make it very difficult for new investors to enter the space. 그러니까 뭐 이런 류의 이제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 성공을 하기 위한 요건들을 어떤 기관 투자자 하나가 다 갖추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펀드 오브 펀드에 투자하는 게 뭐 대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뭐 그 밑에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10페이지에 보면 저 위에도 direct investment is difficult from compensation perspective 쭉 말들이 나와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쭉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저런 문제점이나 이런저런 능력들이 필요해요.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어요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310페이지 중간에 The Relationship Life Cycle Between LP와 GP. 자, 이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